거기서 사실 처음에 거기서 또 참기 시작하잖아요. 부모 욕하고 뱀의 형체가 나오면 이 칼로 찔러 죽여라.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 저희 동네 카페거든요. 살아있는 거 맞아? 아니요, 가짜 같은데? 이렇게 왔는데 이 바닥이 되게 뜨거워요. 아직 뜨거운 거고 립이 뜨고 막힌 줄 알았어요. 주변 지인들이 연락이 와서 왜 남자만 겨냥해서 팩폭을 하는 거냐, 여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들을 해봐라, 이런 피드백이 있어서 남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여자들에 대한 부분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자는 여행하는 것도 아끼고 많은 경험에 돈을 소비하지 않았는데, 여성은 모든 돈을 자신의 여행과 경험에 다 소진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결혼 자금이 준비 안 됐다는 거죠. 그거는 결혼 준비가 안 된 건 맞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노후 준비를 못하면 자식들한테 민폐기도 하고, 자식들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혼을 하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돈이 없으면 어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평범한 남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벌이 가지고 애 키우기도 힘들고 결혼 생활 너무 힘들잖아요. 집값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결혼 준비가 안 된 여성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좋은 경험을 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는 자산을 모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돈 많은 다는 아니거든요. 품성 또는 굉장히 건강한 마인드와 건강한 육체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아이도 출산하고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살림 잘하고 남자한테 너무 내조 잘하고, 그런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돈이 없어도 그거를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남자일 경우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성분들한테 따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조짐이 보일 수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직면이란 말 들어보셨죠? 직면이란 말이 라틴어로 어떤 사물에 대해 또는 사람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다 라는 표현이래요. 한마디로 고개를 돌려서 얼굴을 바라보다라는 뜻인데, 얼굴을 보고 직면을 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남자가 나를 피곤한 여자로 느낄까봐, 심지어 이 관계가 깨어질까봐 이런저런 이유로 직면하기를 꺼려요. 그런데 그 문제는 중요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연애 1년을 하다가 그 문제를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너 이거 얘기해야 된다, 너 결혼 전에 얘기를 해라 이러면 언니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결혼하면 애 낳고 정신 차리겠지. 절대 안 되고요. 결혼하면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지, 절대 갑자기 개가천선하는 일은 없고요, 스스로. 그리고 여자가 허용한 만큼 당해요. 만나는 남자마다 바람을 피거나 만나는 남자마다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처음에 한두 번은 정말 나쁜 남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된 실패는 습관이에요. 그거는 스스로가 그런 안 좋은 해로운 남자를 끌어당기는 여자고요. 그런 자질을 가진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 해요. 언니 제 남자친구는 너무 바람기가 심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바람둥이를 왜 만나? 너만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굳이 왜 만나? 너처럼 예쁘고 괜찮은 여자가? 이러면 갑자기 당황하면서 자기 남자친구를 이제 공격을 한다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 언니 그런데 정말 자상하고 능력도 있고 나한테 너무 잘하고 그것 빼고 완벽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빼고 어떻게 완벽해요? 그 사람은 그걸 빼면 그 사람이 아닌데, 그걸 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여자들이 변명을 하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그럴수록 그 여자는 더 나쁜 상황을 스스로 몰고 가고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바운드리라는 말 있잖아요. 경계선이에요. 가족이든 부부든 연인이든 어디까지가 나의 경계선 끝이고 어디서부터 시작일지, 그 경계선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여기 바운더리가 없는 거예요.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는 괜찮은 남자이면 괜찮지만 비정상적인 남자의 경우에는 계속 침범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네 친구 걔 별로더라 라고 시작을 해요. 거기다 사실 처음에 발끈을 해야 돼요. 근데 발끈을 하면 이제 남자 생각하겠죠. 요거 안 먹히네 이러고 물러나겠죠. 그런데 거기를 한 발을 허용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 자매 욕을 시작하게 돼요. 너네 언니는 왜 이렇게 공주야? 이런 식으로 거기서 또 참기 시작하잖아요. 부모 욕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여자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자는 내가 허용하지 않는 건 당하지 않겠다, 나의 영역에 침범했을 때 확실하게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그걸 허용하지 않겠어, 지금 선을 넘었어. 그러지 않으면 남자는 끝도 없이 그 여성을 지배하려고 들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연애를 반복하고 안 좋은 경험들을 계속 생긴다. 그건 저는 여자가 더 중심을 서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자는 스스로 그 관계를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여자들이 멈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계속 매달리거든요.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기회 줘, 막 그래서 매달려요. 그러면 또 그 상처를 접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또 변명을 해요. 아, 언니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랬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듣다가 지쳐서 너가 그러니까 그 남자 계속 그러는 거야 이러면 변한다고 하잖아, 한 번 더 믿어보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회개한다란 말 있잖아요. 그게 돌아선다라는 뜻인데, 정말 그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정말 변했는지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비는 거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렇게, 한 번만 봐줘. 계속 빌면서 심지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화를 내요.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미안하다고 하는데 너 왜 안 받아줘.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거든요. 저도 주변에 그런 고민을 말하는 남자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너무 대단하대요. 남자를 맞춰본 적도 없고 그 정도로 공주 대접을 받아만 온 여자래요. 저는 딱 들었을 때 그 여자가 그렇게 괜찮은 여자일 거라 생각이 안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과거에 만나왔던 남자들이 한마디로 머슴이었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공주였고, 그러면 자기보다 나은 남자를 사귀었을까요? 남자의 까다로움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공을 의미해요. 왜냐면 성공을 하면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러면 까다롭게 고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맨날 김밥, 라면 밖에 선택할 수 없는 남성이라면 아무래도 까다롭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미슐랭, 오마카세, 온갖 호텔 레스토랑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그 중에서도 분명히 아무거나 먹지 않고 자신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 남자만 계속 만난 여자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사업하고 비즈니스 바쁜데 공주처럼 여자를 모실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머슴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남자를 많이 만나본 여성들은 말도 예쁘게 하고 남자를 어느 정도 맞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은 자신보다 부족한 남성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남자를 무시할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바라는 게 많은 정말 공주일 수가 있어요. 만남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본인 선택이잖아요. 그러나 그 여성은 공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머슴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잘난 남자가 되어서 그 여성을 조금씩 변화를 시킬 것인가인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안 좋다고 하잖아요. 저도 좀 많이 찔리는 부분인데, 정말 괜찮은 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의 성장, 발전에 집중을 해요. 내 관리 더하고 내 커리어를 쌓고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하지, 상대를 나한테 맞게끔 바꾸려고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보다는 본인이 어떤 가치를 두느냐, 자기가 머슴이 되더라도 난 이 여자 너무 좋다, 그러면 잘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너무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게 자식뿐만 아니라 관계에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시킨 것도 아닌데 매일 남자친구의 스케줄을 맞춰서 대기하고 있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 갖다 주고, 뭐 이쁜 마음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람이 마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혼자만의 피해의식이 생기면서 점점 서운함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헌신을 하면 안 되고, 반대로 남자의 헌신과 자원을 오히려 끌어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남자가 괜찮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남자의 자원을 아껴주고 시간을 아껴주고 에너지를 아껴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 모든 걸 끌어내시는 게 좋아요. 남자가 A 여자, B 여자가 있는데 A 여자한테는 시간도 별로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별걸 한 게 없어요. 근데 B라는 여자한테는 시간도 많이 쓰고 샤넬백도 하나 사줬고 좋은 여행지도 같이 가면서 많은 자원을 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여성이 더 자신한테 가치 있는 여성으로 느껴질까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자신의 시간, 돈, 노력을 쓴 곳에 더 많이 애착을 가지고 거기를 더 벗어나지 못해요. 아껴주고 이런 거는 결혼해서 내 남자 되고 나서 하면 되고, 이 남자랑 좋은 관계를 가고 싶다 싶을 때 여자가 전략을 세우자면 내가 헌신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말 해드리고 싶어요. 가끔 여자 동생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언니, 우리 오빠는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사업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 자주 못 봐, 이렇게 불평을 해요. 데이트할 때 어디서 뭐 먹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뭐 바쁘니까 오빠 집에서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시간이 없을까? 마음이 없을까? 누구나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가치에 시간과 노력과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할 거 다 하거든요, 남자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 사람의 조건이 너무 좋고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부정을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바빠서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자의식 보호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자는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상한 남자한테 인생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여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게 상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 개의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상자를 하나 집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마침 그 상자가 좋은 상자다. 그러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고, 만약에 그 상자가 너무 아니다. 그럼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상자 밖으로. 그러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뿐더러 많은 고통이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상대를 매혹하는 나의 능력이 결혼의 능력인 것처럼 여자들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책에서 본 건데 유명한 신화 푸시케와 에로스 그 내용인데요. 여신 아프로디테가 푸시케라는 젊고 아름다운 소녀를 질투해서 산에 있는 괴물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산에 데리고 가서 바위에 묻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가엽게 여긴 바람신인가 봐요. 그 사람이 푸시케를 데리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있는 궁의 앞에다 내려놔요. 아들인 에로스와 푸시케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에로스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밤마다 푸시케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푸시케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궁전에서 아름다운 정원에서 생활하고 사랑에 빠져서 너무 행복한 나머지 별로 의심을 품지 않았죠. 그 소식을 듣고 푸시케의 두 언니가 푸시케를 만나러 와요. 그러면서 에로스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실 별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생활이 너무 부러우니까 언니들이 시샘을 해서 걔는 아마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뱀일지도 모른다. 정체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 칼과 램프를 줘요. 그러면서 잘 때 몰래 이렇게 봐서 본래의 모습, 뱀의 형체가 나오면 이 칼로 찔러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에로스가 밤에 나타나요. 에로스가 잠이 들 때 칼을 들고 이렇게 램프로 내려다 본 거죠. 봤는데 왕자잖아요. 온화한 에로스의 모습인데 보는 사이에 거기 램프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면서 에로스가 눈을 번쩍 떴는데 자기 앞에 푸시케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 당신은 내가 원한 그런 여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로 돌아가 버려요. 이 이야기의 진실은 로맨틱한 사랑은 환상과 무지 위에서 성장한다. 아무래도 우리가 믿고 싶은 모습, 보고 싶은 모습, 불완전한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한 연인들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신화는 사실은 진짜 왕자였잖아요. 그 여자가 의심을 했던 거지만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램프를 비쳤을 때 더 추와 더 결함투성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커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와 환상 위에서는 굉장히 로맨틱하고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사기꾼이고 안 좋은 성향의 남자고 여자인 걸 알면서도 그거를 자신의 환상과 무지로 눈을 가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것 빼고 다 괜찮아, 이것 빼고 완벽해, 그거 보고 싶지 않으면은 빼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거 포함된 남자를 사랑하면서, 그 자체가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환상들이 갖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자들이 좀 더 현실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한테 여성을 꼬시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화해 능력인데, 남자가 또다시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해주는데 둘이 싸웠는데 잠수를 탄다, 또는 말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너무 분노 조절이 안 된다, 또는 굉장히 공격적이다. 치명적인 결함이죠. 그런 식의 남성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려면 사실 그 문제에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만약에 남성과 사귀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제가 직면하라는 듯이 그 문제를 남자한테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 남성이 어떤 문제 해결 능력, 화해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오빠 어제 우리 모임 갔을 때 오빠가 다른 사람들만 너무 챙기느라 나 좀 소외감 느꼈어, 조금 서운했어 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런 말을 했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남자들이. 그렇지만 소외감 느꼈던 마음에 대한 공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 그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랬어, 내가 너무 사람들 신경 쓰느라 너무 못 챙겼네, 미안해, 오빠가 다음 신경 쓸게, 보통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어떤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발끈하면서, 아니 내가 사람들을 챙기기 바쁜데 너까지 어떻게 챙겨, 너가 좀 그런 거 나 대신 이해해주면 안 돼? 또는 네가 이러니까 내가 피곤한 거야, 남한테 자신의 단점을 오히려 투사하려고 하는 남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남자,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더 큰 갈등에도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부딪혀보는 것도 그 사람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가 깨어질까봐 무서워서, 또는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사사건건 얘기하는 건 너무 피곤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갈등을 초반에 잡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여성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거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오빠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오빠는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내용에서 또 상대를 바꾸려는, 오빠 이걸 바꿔줘 이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표명을 초반에 하는 여성일수록 관계 좋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아닌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털어야 된다는 거. 손절 잘해야 돼요. 여자들이 가장 문제가 정말 잘못된 연애를 끊지 못해서 자신의 가장 전성기인 그 시간을 허비한 여성들을 많이 봤어요. 여자들은 좀 짧잖아요, 그런 게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아닌 남자를 계속 보호해주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고 손절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손실을 잘 털고 일어난 조상들의 후예거든요. 오늘은 또 여성에 대한 남성이 궁금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봤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여자적으로 또 이게 여성을 위한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런 남자 만나지 마라. 저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